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이 흔히 대부분의 질병은 네. 유전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흔히 알려진 유전적인 질환 중에서 또 가장 치명적인 것,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바로 탈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탈모,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탈모 환자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생소한 질병이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탈모 환자가 될 수가 있고 죄송하지만 손문선 씨도 탈모 환자가 될 수도 저는 좀 있는. 탈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말입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이 탈모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탈모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렇죠.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들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탈모 더 이상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네. 네. 자, 탈모의 진단부터 치료법까지 오늘 자세히 말씀해 주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맥스웰 피부과의 노윤우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모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요. 노윤우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내가 탈모인가? 머리가 지금 많이 빠지는데 이게 탈모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탈모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나, 아마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026938-1666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나와 계신 원장님과 오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1부 시작합니다.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본격적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모 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유전인가 아닌가? 그렇죠. 탈모는 유전이다, 유전 아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원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탈모는 유전이 맞습니까? 네,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남성형 탈모, 흔히들 대머리라고 부르는 탈모를 말하는 거고, 그것 이외에도 탈모는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남성형 탈모, 대머리는 유전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탈모도 네.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장님. 네네. 네, 지금 뭐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 1,000만 명. 넘어섰다고 예.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단순히 뭐 네. 머리숱이 적다,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진다, 이렇다고 해서 탈모라고 진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탈모라 하면 우리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데 제일 흔하게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이 탈모의 첫 번째 증상이고, 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건 머리카락 굵기가 가늘어지는 겁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가늘어지면 굉장히 숱이 힘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속이 훤히 비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사실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이 탈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분도 보면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이마 그 선이 좀 올라가 있고, 네. 또 가늘어지다 보면 이렇게 그 보이는 두피의 그 면적이 넓어지고 훤히 보인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네. 네. 정수리 쪽. 네네. 그리고 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도 탈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인데, 네. 이제 탈모의 원인에 따라서는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자체가 중요 증상인 탈모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남성형 탈모는 실제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보다는 머리가 가늘어지는 게 주증상이기 때문에 네. 머리가 가늘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양도 늘어나긴 하지만 빠지는 양 자체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빠지는 양이 늘어났다는 것도 어떤 원인이든 탈모가 있는 거니까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수염의 굵기로도 알 수가 네네. 있나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 탈모가 진행이 될 때 다른 부위, 특히 수염이나 몸의 털들이 굵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른 부위의 털이 굵어졌다고 해서 그게 탈모의 증상은 아니지만 탈모 증상이 보이기 전에 일종의 전구 증상처럼 그 수염이나 그 몸의 털이 굵어지는 그런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혹시 내가 탈모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봐도 되고 그런 증상을 보일 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듬도 영향이 있나요? 네네네. 비듬 자체가 탈모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닌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수염이 굵어지는 것처럼 남성형 탈모가 진행이 될 때는 그 전구 증상의 일종으로 피지량이 좀 증가가 됩니다. 피지량이 증가가 되면 비듬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듬이 늘어나는 것도 탈모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 하면 내가 혹시 탈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탈모의 여러 가지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가 진단 결과 저는 탈모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치료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전이니까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치료법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938-1666,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유전성 탈모부터 후천적 탈모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유전성 탈모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 탈모가 시작되면은 속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때문에 그 치료법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은데 탈모 증상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법이 따로 있죠, 원장님? 네네. 일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될 때 초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또 조금 진행된 탈모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처음 남성형 탈모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고 부르는 그런 탈모는 모발이 많이 빠지기보다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점점 촌털화되는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굵기가 유지가 되는 정도의 가늘어짐은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네. 조금 더 진행이 되었을 때는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솜털까지 변화가 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마 쪽에 M자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가늘어진 머리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수술적인 치료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렇게 좀 심하게 경과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약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원장님, 그러면은 실제로 약물로 이 탈모를 치료한 그런 네. 사례가 있으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에 머리가 좀 가늘어진 30대의 젊은 남자인데 네. 약물 치료만으로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위쪽의 머리가 많이 굵어져서 사진상으로 보면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을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네. 젊어지셨네요, 진짜. 네. 자, 네. 또 다른 사례도 볼까요? 네. 지금은 가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발이 가늘어지다 보면 네. 실제로 비어 보이는 부분이 머리가 빠진 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가늘고 솜털 같은 머리가 꽤 있는데 가늘어지다 보니까 두피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정도로 저렇게 그 살이 보이는데 치료를 통해서 그 가늘어진 머리를 굵어지게 회복을 하면 오른쪽의 사진처럼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이분도 약물 치료만으로 이렇게 좋아진 경우입니다. 네. 약물 치료만으로 저렇게 좋아졌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만나봤고요. 네.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되어 계신 분,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탈모 때문에 고민이셔서 전화 주신 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 일단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올해 27입니다. 27이신데 네. 탈모가 오셨어요? 약간 시작하는 단계라서, 예. 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탈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 원장님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요새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앞머리가 좀 약간 얇아지는, 두피가 약간 얇아지면서 음. 좀 많이 없어졌다고 주위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앞머리가. 실제로 네. 그 예전에 비해서 이마 넓이가 좀 넓어지셨습니까? 예, 약간 넓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주위에서도 네. 학교 다닐 때랑 이제 직장 다닐 때랑 다르다고 음. 다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위쪽의 머리가 좀 힘이 없거나 가늘어졌다는 느낌도 받으시는가요? 예, 저도 제가 이제 머리를 만지면서 네. 앞머리가 좀 많이 얇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가족 중에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나 또는 외할아버지나 탈모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없고요. 네. 외할아버지가 좀 약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직접적인 원인이 그렇게 되는지 진짜. 네네. 외할아버지께서 탈모 증상이 있으셨다면 본인도 탈모의 유전자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네. 말씀 들어봐서는 앞쪽 머리가 좀 가늘어진 건 남성형 탈모의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의심이 됩니다. 직접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느낄 정도로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남성형 탈모의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더 이상의 진행만 막으면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약물 치료를 하시면 탈모 고민 없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그 건강한 머리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나이가 또 이제 젊잖아요. 음. 나이가 젊기 때문에 더욱더 좀 치료를 빨리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약물 치료는 보통 이제 하게 되면 네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받으시면 좀 좋아지시나요? 네. 그 약물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약물 치료를 하면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치료를 하는 동안에만 그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머리를 지키고 싶다 하면 뭐 약물을 굉장히 평생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머리를 평생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 어느 정도 나이 들 때까지는 건강한 머리를 유지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뭐 40대, 50대 또는 60대가 되었을 때 이 정도면 내 머리가 조금 가늘어져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약물을 중지하거나 뭐 이렇게 끊어가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물을 끊으면 원래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약물을 끊으면 다시 탈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약물 치료하는 기간은 본인이 머리를 지키고 싶은 기간 동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많은 탈모 환자분들이 이제 흑채나 가발을 네. 많이 알아보시는데 이거는 맞아요.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가리는 방법이고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네네. 이렇게 먹고 바르는 치료제가 과연 안전한 건지 그리고 네네. 또 어떤 원리로 발모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네. 네. 약물 치료는 굉장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다. 모든 약물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없듯이 이 약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유명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성들한테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아주 네. 일부에서이긴 하지만 성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민감하시네요. 안 되죠. 네. 근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약을 먹어서 성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약을 먹은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아주 높게 잡아도 5명 정도에서 성욕이 약간 떨어지는 정도의 그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약을 투여하면서 그 부작용을 체크해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먹겠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이없다. 특히나 젊은 분들은 성욕이 약간 떨어지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성적 기능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먹으면 뭐 2세의 건강에 또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도
FDA에서도 안전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직접 두피에 도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탈모의 진행을 네. 막는 중요한 약은 먹는 약이고요. 네. 먹는 약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바르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네. 어떻게 좀 발라서 먹어서 이제 좀 치료가 되는지 네. 원리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네네.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네. 그 모발이 탈모가 진행이 될 때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늘어지는데 그 가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모발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 환경을 좀 나쁘게 만들어서 그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먹는 약은 그 가늘어지게 하는 그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좀 차단해주는. 근데 실제로는 남성 호르몬 자체가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남성 호르몬이 한번 변환이 되면 DHT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 네. 실제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DHT라는 물질로 변환이 된 다음에 그 물질이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약은 남성 호르몬 자체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서 DHT로 변환이 되는 그 과정에 어떤 효소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효소의 기능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성 호르몬 자체를 억제하는 건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에서 DHT로 변환이 되는 걸 억제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DHT의 생성을 억제해 주는 거고 DHT는 그렇게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성기능 저하 같은 게 많지 않고 효과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치료의 효과입니다. 네. 어쨌든 이 호르몬이 뭔가 테스토스테론이 몸에서 네네네.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작용을 해서 네네. 탈모를 억제를 하는 거군요. 네네. 여성들도 먹어도 상관없나요? 근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그 남성들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유전적인 건 여성들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탈모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아주 드물게는 여성들한테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그래요. 자, 연결되신 분부터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연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는 60세거든요. 네. 60세시고 60세인데 한 3, 4년 전서부터 네네.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상당히 굵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좀 이렇게 보이고 숱이 작아졌어요. 네. 그게 머리- 3, 4년 되신 거죠? 예, 예. 진행되고 계시나 봐요. 네. 머리 빠지는 양도 많이 넣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봐서는 아주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성형 네네. 탈모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남성형 탈모와 비슷하게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서 탈모에 관한 유전인자를 받은 분들이 나이가 들고 또 후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하는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여성들은 대머리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남자와 같은 형태의 그런 대머리 증상은 없지만 여성들도 탈모에 관한 유전인자는 똑같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네.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연세가 드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리 부분의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속이 좀 훤히 비쳐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여성형 탈모도 남성들처럼 먹는 약을 주로 하지는 않지만 바르는 약을 위주로 해서 그 탈모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에다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는 치료를 단기간 몇 개월 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을 시킨다는 건
그 머리 굵기를 굵어지게 해서 머리 굵기가 굵어지면 예전의 모습으로 풍성했던 모습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여성형 탈모도 증상이 한번 시작이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을 막는 그 바르는 약을 효과적으로 씀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바르는 걸로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바르는 바르는 걸로만. 걸로만. 네. 약물을 어떨까요? 먹기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들도 먹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남성들이 한테 쓰는 먹는 약과는 좀 다르게 씁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남성형 탈모는 먹는 약이 주가 되지만 여성들한테 쓰는 그 여성형 탈모의 치료에 있어서는 바르는 약이 주가 됩니다. 물론 바르는 약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먹는 약을 보조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좀 진행이 되었을 땐 머리에 어떤 시술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뭐 한 60대 정도 되면은 탈모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지만 또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풍성했다고 하셨잖아요. 더 그런 고민이죠, 분들은 그러면. 고민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바르는 것이나 약물 치료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전문의를 찾아가서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목소리만 들어서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하실 것 같은데.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가 봐요. 아, 예, 지금 병원에서 네. 이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죄송하지만. 30대 중반입니다. 30대 네. 중반이시고 저희 또래인데 예. 어떤 약 처방 받으셨어요? 아, 뭐 약 이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먹는 약인가요? 예, 먹는 약이요. 먹는 약. 예, 예, 예. 근데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아, 이렇게 머리가 좀 듬성듬성 위쪽에가 좀 이렇게 원형 탈모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예, 네. 효과가 좀 없어가지고 아, 한 달, 약은 한 달 드셨고요. 예, 한 달 네네. 정도 먹었어요. 네. 지금- 원장님, 약을 한 달 먹고도 바로 나타나나요, 이렇게? 좀? 아니 약물 치료를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으셨으면 아마도 위쪽 머리가 좀 가늘어지는 남성형 탈모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남성형 탈모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쪽의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점점 비어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걸 그냥 놔두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진행을 막아야 됩니다. 그 진행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지금 처방받으신 그 먹는 약이고 그 먹는 약을 먹으면 거의 90% 이상 99%까지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행을 단순히 막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동안 가늘어졌던 게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약을 먹은 분들 중에 약 3분의 1 정도에서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굵어지는 변화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먹는 약은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약을 안 드시면 지금 현재 머리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막기 위해서 먹는 약은 드셔야 하고 지금 한 달 되셨으면 아직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 그 약물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6개월 정도 있으면 육안적으로도 변화되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 뭐 이제 경과가 얼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요. 조금 더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네. 원장님이 네.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일단 뭐 이제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청에서 좀 네네. 안전성을 검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치료를 해서 좀 결과가 좋았던 환자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네, 사진 그림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네. 예.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위쪽 머리가 굉장히 많이 가늘어져서 훤하게 보이는데 약물 치료 먹고 바르는 걸로 한 10개월 정도 하고 나서 위쪽 머리 굵기가 회복이 되니까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된 많이 사례입니다. 나셨네요. 다른 사람 같은데요. 네네네. 와. 네. 자, 또 다른 사례도 볼게요. 네. 이분도 역시 위쪽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위가 훤히 비어 보이는, 그러니까 위가 머리가 다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훤히 보이는 부분에 아주 가늘지만 머리카락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늘어진 머리를 약물 치료로 굵어지게 회복을 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변화를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 외에 여러 가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와. 가르마를 탈 수 있게 되셨네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나이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젊으신 분 같은데. 네. 아, 예, 저는 29살이고요. 남자입니다. 아, 제가 M자 이마인데요. 네. 그 모발 이식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 그 주변 사람들이 네. 그 수술을 다시 해도 다시 머리가 빠진다고 하는데 이게 아. 정말 사실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원장님께 이건 직접 또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네네네. 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어떻습니까? 네. 근데 M자 부분에다 머리를 심으면 그 심어서 새로 난 머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 혹시 마음에 안 들어서 심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뽑아도 다시 납니다. 그래서 심어진 머리는 가늘어지지도 않고 계속 평생 동안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앞에 M자에다 머리를 심어서 그 머리는 평생 유지가 되는데 탈모가 진행됨에 따라 위쪽의 머리가 가늘어지고 줄어들면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 심은 머리만 남고 뒤쪽이 없어지는 커튼같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심은 머리가 그렇군요. 마치 섬처럼 남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수술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수술로 한번 심어진 머리는 평생 유지가 되는데 수술을 한 분일수록 특히 젊은 분일수록 그 이후로 진행하는 탈모를 잘 막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거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만 잘 유지를 한다면 지금 M자를 수술로 간단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수술과 동시에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네네. 이분의 걱정은 네, 하지 않아도 해결될 된다는 수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46살 여잔데요. 예, 네. 예. 어떻게 고민이세요? 아, 저는 머리 가운데하고 양쪽에가, 음. 가운데 양쪽에가 그 머리숱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짧은 머리 못하고요. 네. 머리가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그냥 긴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어려서부터 그러셨어요? 심하게 된 거는 한 10년 전부터고요. 10년. 탈모가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4~5살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음. 가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저 같은 사람도 치료가 가능하고 가능한지. 또 탈모 치료를 하면 이렇게 제가 코 비염 같은 거 있고 자궁에 약간 물혹 같은 게 있는데 아. 네. 그런 약물 치료를 해도 상관이 영향이 없나요? 있는지? 아, 네.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우선 그 양쪽 앞이 좀 비어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 양쪽 앞이라는 게 정수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정수리 정수리 쪽. 가운데하고요. 네네. 머리 가운데하고 양쪽 귀 위쪽으로 옆으로요. 거기가 환하고 많이 환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긴 머리 해가지고 가렸어요. 귀 위쪽이라는 게 옆머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옆머리요. 원장님이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네.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어디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귀 위쪽? 거기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다요. 이쪽으로 다? 아, 되게 예, 드문 예. 경우네요. 네네. 아, 네. 뒤쪽 머리는 어떠신가요? 그렇게요. 뒤쪽? 뒤쪽은 그나마 지금 조금 봐줄만 한데, 그 뒤쪽도 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쪽 머리도 원래 20살 때 아주 젊었을 때 건강할 때보다는 숱이 많이 쭈셨고요. 네네. 어렸을 때는 되게 숱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네네. 24~5살 때부터 서서히 가늘어지기 시작하더니,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하고 막 머리 한 번씩 감으면은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아이고. 탈모가 많이 심하게 됐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20년 동안 탈모가 굉장히 진행이 된 건데 네. 그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때는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어떤 때는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몸이 피곤하면은 많이 좀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요. 네. 아, 네, 직장을 다니는데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체력적으로 딸리면 좀 심하게 빠지는 더 것 많이 같고. 빠지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비염, 축농증이 있어서
수술을 좀 여러 번 했고 그 약을 한 번 먹으면 2달씩 먹고 그랬어요. 그거를 수술을 한 6, 7번 했거든요. 네. 그럴 때 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말씀만으로는 제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말씀으로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는 예. 흔히 있는 여성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증이 아니라 네. 원형 탈모증이 굉장히 이렇게 만성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경우에는 치료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원형 탈모증이라면은 또 치료의 방법을 찾아서 하면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오래됐어도요? 네네. 기간이 네. 오래되면 치료하는데도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치료를 네. 못하는 건 아니고 치료를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시도를 해서 완전히 네. 되면 원형 탈모증은 오히려 유전적인 탈모보다 완치가 되면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네. 아버님이 저희 네. 머리가 없으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쩌면 연세가 드시면서 지금 유전적인 영향, 탈모에 관한 유전인자도 있으시고 또 네.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중간중간에 원형 탈모증이 굉장히 심하게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신 형태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그건 또 네. 다른 형태. 그러니까 지금 탈모 증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그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천천히 진행되는 원형 탈모증과 또 유전적으로 있는 여성형 탈모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원인에 따라서 탈모는 원인에 따라서 정확히 치료만 하면 대부분 탈모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말씀만으로는 정확히 치료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만약에 진단을 제가 약물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요. 네네. 약물 치료가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저같이 몸속에 혹이 있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네네. 그 비염이나 물혹이 네. 있는 건 상관없이 그거에 영향 없이 치료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약물 치료를 제안을 해 주셨고요. 네. 가지고 계신 질병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 네.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까요? 네, 전화번호는 02-6938-1666번입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오늘은 이 탈모와 관련된 자세한 치료법들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탈모가 좀 창피해서 전화가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저도 약간 이런 그랬거든요. 걱정도 했는데 굉장히 전화 많이 주고 계신 거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해 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 또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9입니다. 39이시고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예. 해서 탈모가 진행 중인지 또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솔직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머리숱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앞머리 쪽에 탈모가 좀 많이 진행된 상태, M자형으로 좀 진행이 많이 돼서 네, 네. 언제부터 그러셨죠? 제가 한 30대 초반에 저 직업을 다른 걸 바꾸면서 좀 밤에 하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아. 네. 그걸 하면서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더니 그때 좀 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는 머리털이 아예 빠지지 않았었는데 네. 그 일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더니 좀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한두 개, 두세 개씩 좀 나오더라고요. 네. 머리를 감으면 또 그때부터 머리가 또 많이 빠지는 게 좀 보이고요. 예, 어떠한 치료나 또 수술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민을 많이 해보긴 해봤었는데 네네. 요즘에 좀 민간요법이 좀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녹차나 뭐 자섭이나 그런 걸 끓여갖고 지금 집에서 먹고 있긴 한데 검은콩 많이 하시던데. 그것도 안 좋다고 그런 분들도 많아서 아, 뭐 그래요? 네. 예, 콩팥에 뭐 물을 준다 뭐 그런 소리 많이 듣기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려고 생각 중이신가 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아까 방송에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그 약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생활 식습관을 좀 바꿔서 그런 걸로도 좀 많이 호전될 수 있는지 좀 네, 그런 네. 것이 좀 궁금해서. 아마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좀 원장님께 조금 자세한 상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39세시고 본인이 느끼기에 이마가 넓어졌고 위쪽 머리가 가늘어지셨고 또 머리가 많이 빠지진 않지만 그 머리에 힘이 없어지고 또 30대 때 밤에 일을 하는, 밤낮이 바뀌어서 하는 일을 하고 나서 시작이 되었다. 아주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의 증상이십니다. 근데 예. 남성형 탈모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배경이 있고 아까 30대 초반에 하셨던 그런 아주 많은 스트레스와 그 불규칙한 생활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된 탈모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런 남성형 탈모 대머리를 치료하려는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노력은 뭐 3,0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남성형 탈모 대머리를 효과적으로 치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탈모가 진행을 하는 그 증상인데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 진행을 막을 수 있게 되어서인데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먹는 약이 필요합니다. 먹는 약을 드시면 지금부터 더 이상의 진행은 막을 수 있고 또 상당수 위쪽에 가늘어진 머리는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약을 먹어도 M자는 잘 회복이 되지 않는데 네. 그 M자는 회복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선 수술적으로 치료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교정을 한 다음에도 그 이후에 진행하는 탈모 관리를 안 하면 또 다시 탈모가 진행이 되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치료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이 약물 치료만 효과적으로 잘 하면 얼마든지 치료되어서 좋아진 상태를 나이가 들어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물에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 약을 오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아주 남자들한테 민감한 성적인 부분에 성욕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일부에서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을 해도 건강에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일은 없고 걱정 없이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선 약물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한다는 전제하에선 얼마든지 그 20살 때처럼 머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M자형 음.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로 안 되는 부분은 또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네네. 모발 이식. 네. 예. 한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네.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해서 또 네네. 어떤 원리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를 하면서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이식 수술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모발, 탈모가 잘 진행되지 않는 부위의 모발을 탈모가 진행된 부분에다 이식을 하는 거고 그 건강한 모발은 뒤쪽 후두부에서 얻어다 심게 됩니다. 근데 후두부의 모발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발을 쏙 뽑아서 앞에다가 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발 이식을 하는 과정은 그 후두부의 피부를 앞쪽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후두부의 그 피부를 조금은 떼어내야 되는데 그 떼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한 덩어리로 피부를 길게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그걸 절개식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데 절개식 수술 방법을 하면은 수술하는 과정은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지만 그 뒷부분에 절개를 그러니까 띄어낸 부분을 봉합하고 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좀 긴 흉터가. 그래서 흉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뒤쪽의 피부를 한 덩어리로 크게 띄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심을 단위만큼 보통 직경을 1mm 정도 되는 그 크기로 피부를 오려내서 앞쪽에 필요한 부분에 이식을 하는 비절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비절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나중에 흉터가 적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수술 장면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지금 우리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뒤쪽에서 떼어낸 피부를 한 개 한 개 분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 분리라는 게 이제 우리 머리카락 단위로 머리카락 주변에 살을 이렇게 동그랗게 오리는 거고 그 오려진 살을 이제 필요한 부분에다가 한 개 한 개 꽂아주게 됩니다. 그게 모발 이식의 과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 모발을 저렇게 그 바늘같이 생긴 기구에다 꽂아서 그걸 필요한 부분에다 콕 찔러 넣듯이 꽂아주면 모발을 포함한 주변 피부가 이식이 돼서 그 피부가 이식이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모낭들도 모근 뿌리들도 같이 이식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쪽에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모발 이식 수술이 가능하고 네네. 절개냐 비절개냐 차이로 또 나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상담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는데요.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6이에요. 네. 66이시고. 네. 그리고 지금 탈모 때문에 많이 고민이신가요? 네, 탈모가 아니라 네. 언제부터였는지 이 정수리 쪽에가 숱이 거의 없어서 가발을 쓰고 다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도 그런 치료가 되나 그러고 나는 유전도 없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데서 남자분들만 탈모가 많다고 그러는데 내 주위에 보면 여자들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자분들은 정수리 쪽. 거기서는 네. 뭐 그 약물 치료고 뭐고 다 남자분들은 효험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별로 효험이 없다고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지 여성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도 날 수 있나?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요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했던 그 뭐 어성초 뭐 그런 거 바르고 하는 거 그것이 진짜로 효험이 있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 지금 말씀 들어서는 네. 그 정수리 쪽 가마를 중심으로 머리가 많이 비어 보이시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 중에 유전력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가족 중에 뚜렷하게 탈모 증상을 보이는 분은 없다 하더라도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여성형 탈모 증상이 의심이 되시고 그 여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한테서만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나 또 다른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이 뚜렷이 탈모 증상을 안 보이신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유전 인자는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진행이 된 거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진행이 많이 되셨으면 완전하게 회복은 어려워도 지금 상태보다 꽤 좋아지는 정도의 변화는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치료라는 건 물론 남성들 치료하는 거와는 조금 다른데 바르는 약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 맞는 그런 시술적인 과정도 좀 필요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민간요법 다양한 요즘에 많이 그 한약 재료 같은 어성초 같은 그런 탈모 치료제는 실제로 그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뭐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휴지기 탈모증 같은 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남성형 탈모 또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여성형 탈모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네. 또 탈모의 어떤 그런 증상이나 원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원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1부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맥스웰 피부과 노윤우 원장과 함께 탈모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026938-1666으로 계속 전화 주시면요.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네. 이후에도 전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당신의 허리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또 허리에 네. 관련된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전화 주세요. 자, 시청자 상담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주식회사 보양에서 해조 선물 세트를, 네. 주식회사 미스바 알텍에서 홍삼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